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 번째 과목인 상담이론의 모의 및 기출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234페이지고요. 문제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차시에 총 23번째 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상담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1차시가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 234페이지입니다. 상담 이론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 상담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학습되어 있다고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문제 속에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좀 같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상담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다. 물론 개인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1대1 관계 같은 경우는 매우 비밀스러움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상담의 윤리가 적용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이지는 않죠. 매우 전문적이고, 또 윤리와 관련 법령이 있고,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냐면 목적이 있는 관계예요. 목적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또 내담자 의사 능력을 키워주고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차원에서도 목적이 있는 전문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어떤 그런 일상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상담 자체를 치료적인 상담이거나 임상적 상담으로 보게 되면 좀 확대해서 꼭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좀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한 동기의 인지를 통해 내담자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트라우마, 우리가 DSM-5에 보면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불안장애 같은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의 어떤 질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상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치료적 상담이 되는 거니까, 이 트라우마를 치료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치료 내지는 심리 치료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 상담의 기능, 또 상담의 목적, 또 상담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한다든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정신병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내담자의 개인의 성장이라든가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상담의 기능 또는 목적으로서 부합됩니다. 그러나 보기 2번에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능력, 예를 들면 대인관계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진시킨다, 이런 것들은 상담의 기능 내지는 상담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사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좀 부적절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담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상담은 원칙적으로 1대1이죠. 상담자와 내담자. 그죠? 전문적 교육을 받은 상담자와 어떤 불일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 간에 만나는 매우 전문적이고 목적이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집단 상담 같은 경우 그렇지 않냐? 집단 상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과 집단 속의 개인이 만나는데, 다만 그것이 여러 명을 만나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사람관계는 다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죠. 그것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여러 명이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05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3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적 관계,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니까 역시 이건 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06번입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 자, 가가 조금 꼬롬합니다. 가 볼게요. 상담자의 조언과 충고를 중심으로 진행해라. 자, 뭐 충고라고 상담에 있어서 충고, 어드바이스 같은 거죠. 충고라든가 또는 거기 나오는 뭐 조언 이런 것들도 물론 상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비적 절차가 필요한 그러한 기법이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적 절차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끔 해놔놓고 또 내담자가 간절히 어떤 충고나 조언을 바라게끔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이러한 예비적 절차가 필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을 것이 같고 그 다음에 나와 다와라는 현실적으로 다 맞는 얘기니까 6번의 답은 5번이겠습니다. 7번입니다. 상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에 보면 해석은 상담의 어느 시기라도 할 수 있다. 이 해석은 말이죠. 마치 이 충고와 조언하고 비슷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안의 어떤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국민의 전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내담자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충고나 조언이나 해석은 다 뭐냐면 어떤 라포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라포 형성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받아들일 또는 수용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충고나 조언이나 해석이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텍스트로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08번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의 기본 원리는 뭐 자기 결정의 원리라든가 통제된 정서의 관여라든가 뭐 또 정서의 고수에 편성하라, 또 비밀 보장의 원칙, 또 수용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별화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개개인의 상담자는 다 개개인의 세계가 있고 개개인의 어떤 해상학적인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만의 어떤 여러 가지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성장의 배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인차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상담에 있어서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화의 원리는 결국에는 내담자의 어떤 개성이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자. 상담을 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9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 중 상담자가 내담자의 가치 있고 참된 것을 받아들이며 내담자의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것.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상담의 원리 중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수용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담자가 가치 있고 참된 것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담자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가상의 것이나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그대로를 상담자가 받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원리, 이게 바로 수용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제시된 상담자 반응 중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3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 국제시장을 갔다 왔나 봅니다. 뭐 영화에 있었던 그 국제 시장을 가봤는데 3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국제시장을 누구와 갔니? 재미있었니? 이렇게 상담자가 물어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조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었니? 누구랑 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면 재미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있었어요? 아니면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누구랑 갔니? 그러면 친구 누구랑 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게 담겨져 있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갔니라는 말도 좋지만 또 재밌으니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국제시장 갔을 텐데 어떤 것들이 너를 재밌게 했느냐 또는 국제시장 갔더니 어떤 일들이 너를 아주 흥미를 끌게 했더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물어봄으로 해서 단순히 재밌었다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되어서 참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러한 개방적 질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3번의 경우에는 폐쇄적 질문을 사용함으로 해서 상담자의 반응이 좀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다뤄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상담 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 상담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상담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상담 초기에 상담자가 주의 있게 유념해야 될 또 다루어야 될 문제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상담이란 무엇이고 심리치료는 무엇이고 생활지도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인데 5번에 보게 되면 뭐 해설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담이란 개인의 발달과 개인에 대한 교육,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처치,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고요. 심리치료는 결국에는 문제의 개선 및 환경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는 학생에게 진로를 지도하고 학생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생활 속 상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상담과 생활 상담은 나름대로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문제예요. 상담자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뭐 전문적 지식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볼까요? 경험과 통찰을 배제하고 지식과 이론을 중시한다. 아니요. 상담자야말로 정말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의 자질에서 이러한 경험과 통찰력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가 단순한 상담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같은 거 탁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탁월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상담자야말로 탁월성을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적절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자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2번입니다. 상담자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상담자로서의 어떤 권한을 뛰어넘는 거니까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동을 학대한다든가 내담자가 아동 학대한다든가 뭐 또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상담자가 월권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으로 옳은 긋길이 묶은 것은 옳은 긋길입니다. 기억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 이상적인 포부를 가져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세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 자신을 너무 대변해서 뭐 너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니까 뭐 아주 제한적으로 자기 노출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조금 고약합니다. 내담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뭐 상담자가 무슨 해결사가 다 아니고 이거는 뭐 문장 속에 답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과 리얼은 좀 부적절하고 니은과 티것이 적절한 상담자, 효과적인 상담자의 특성을 잘 기술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15번의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상담자 윤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보면 상담자 윤리 규정에 보면 상담자의 책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배제하지 않고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상담자의 윤리 기준에 맞는 내용이니까
텍스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상담자의 윤리 강령 중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물을 받는다든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다든가 또 뭐 내담자와 얘기한 내용을 자기 다른 친구에게 어떤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지만 그 3번에 봅시다.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내가 하다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잠깐만 한번 마실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올바른 상담을 위한 윤리 원칙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키치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총 5개를 얘기했는데 지금 교재에 나오는 그겁니다. 제가 쓰진 않게요. 첫 번째 뭐냐면 자선의 원칙, 거기는 답니다. 성실의 원칙, 무예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율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이 5개가 다 나오는데 지금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자선의 원칙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고요. 성실의 원칙은 말 그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했던 어떤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지켜주고 말 그대로 뭐예요? 신뢰감을 주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율성도 말 그대로 자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상담이 내담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또 다른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무예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며 정의 및 공정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에 대해서 뭐 성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무슨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 공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키치너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얘기했고 지금 지문의 내용은 자선의 원칙을 설명한 겁니다. 19번입니다. 상담자 윤리 기준 중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몇 가지만 그런 거죠. 몇몇 가지. 면책 특권이라는 말은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비밀을 지켜야 돼. 난 그런 비밀을 지켰으니까 원래 우리 비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상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얘기를 책임 있는 기관에다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원칙을 깨고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비밀에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알려야 될 상황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든가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든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뭔가를 비밀 보장을 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면책 특권이 사라지면서 비밀의 유지를 깨고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다라는 비밀 보장에 대한 옳은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두 고른 것입니다. 보면 답은 4번입니다. 다는 당연히 비윤리적 행동인데 가볼까요?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뭐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조차야 뭐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고 단순하게 뭐 멋지게 생긴 사람이 왔으면 또 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는 있죠. 그건 뭐 인간적인 어떤 본능에 관한 거니까 이것이 윤리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 약간 함정적인 문제죠. 함정처럼 파놓은 건데 가는 의미가 문제가 되지 않고 다가 문제가 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상담자가 갖춰야 할 전문적 자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거 뭐 내담자를 무슨 교보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어떤 좀 부대끼는 그러한 내담자의 문제가 발견되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22번입니다.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신 분석 이론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2번을 볼게요. 하나의 대화체가 나오네요. 당신은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초조하게 보이는군요. 라는 진술을 한 것은 나에게는 좀 초조해 보인다. 당신은 뭐 좀 이렇게 괜찮다 그러고 또 당당해 보이고 당신은 전혀 개념치 않다고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든가 좀 언짢아 보이는데 괜찮느냐? 이런 어떤 대화 내용은 바로 직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면이라고 하는 또 기법, 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직면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담의 촉진적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한 발짝 빨리 탁탁탁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또 좋은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면이라는 기법이 참 잘 나오는데 지금 22번의 보기 2번은 직면에 관한 내용이지 해석에 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3번입니다. 상담 기법인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제가 해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해석은 라포가 형성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리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석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해석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딱 한 번만 제공해야 된다? 그런 제한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답이 보이는 문제죠. 그러나 나머지 네 가지는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점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상담에 임하지 않고 상담의 동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 좀 의뢰되어서 끌려온 내담자라든가 이런 경우 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또 상담자의 전문성에 의심을 한다든가 이런 또 그리고 이 상담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이 크다든가 이런 경우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저항을 얘기하면서 이 저항은 상담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얼굴 티를 낸다거나 그것 때문에 상담을 포기한다거나 그것은 상담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항 자체는 일단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1번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2, 3, 4, 5에 보게 되면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든가 또는 저항하니까 상담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종결을 갖다가 막 서두른다든가 또 저항을 하니까 원래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상담의 목표치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담 자체를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은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개념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유현상, 꿈, 저항, 전이 등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행동상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지적하고 설명해 주는 것, 해석이지요. 자유현상, 전이, 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이받아서 그 의미를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은 해석적 기법으로서 정신력도 상담의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26번 문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어떤 개념이냐 보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적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과 그 역동성을 통찰함으로써 현실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상황을 반복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워킹 스로우, 훈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훈습은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기나긴 어떤 그런 학습의 연장선이고 조금씩 통찰과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올바른 어떠한 균형 감각을 찾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27번입니다. 다음 중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기본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자각, 하나의 의미 있는 인간. 이것은 뭐 프로이트 개념하고 조금 떨어지죠. 하나의 의미 있는 로고 테라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어떤 삶의 의미 또는 인간의 존재로서의 가치, 실존적 의미가 강하게 설명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실존주의적 기본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그런 거예요. 28번입니다.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형성하는 시기는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에 해당되고, 여성의 경우에 뭐죠?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그 시기죠. 이때는 사실 그 이성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성적인 유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정신분석적 상담이론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지닌 존재로, 프로이트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봅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생물학적, 결정론적, 본능적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아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한목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제하는 느낌 있죠. 29분에 2번이 정답이고요. 30분 볼까요? 정신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옵니다. 보게 되면 다를 볼게요. 현재몽은 잠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자유현상이란 말 나오니까 얼추 비슷한 얘기 같은데, 정신분석에 있어서의 꿈은 과거몽입니다. 과거몽. 우리가 꿈은 과거몽이 있고 현재몽이 있고 미래몽이 있는데, 예시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정신분석 이론은 특히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과거 꿈을 요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몽을 잠재몽에 대한 자유현상으로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아들러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 이론, 정신분석 이론에 말하는 프로이트 이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30분의 답은 가, 나, 라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담 이론 첫 번째 차시 공부를 끝냈고요. 전체 차시 23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